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 오빠입니다. 지금 굉장한 빅뉴스가 나왔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8.15 광복절에 가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특별사면 얘기가 오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사면이 아니고 지금 가석방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특별사면은 일단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형의 집행을 아예 면제를 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권한입니다. 그리고 형을 면제시켜주는 게 아니라 형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그냥 내보내주는 거죠. 어쨌든 조기 출소라는 면에서는 뭐 공통점이 있지만 왜 특별사면이 아니고 가석방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특별사면을 하게 되면 정치적인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공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사실 특별사면이라는 게 일반인 대상으로 해주진 않잖아요. 보통 재벌이나 뭐 정치인들을 위주로 해주기 때문에 대기업 총수라고 해서 또 특별사면을 해주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또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가뜩이나 지금 백신을 제때 못 구했다고 욕을 겁나게 먹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특별사면을 단행을 하면 여기저기서 잡음이 많이 생길 겁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연스럽게 가석방 쪽으로 좀 얘기가 되지 않았나.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가석방은 일반인들 대상으로 많이 하죠. 일정 형기를 복역한 모범수를 대상으로 하는데 교도소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는 별개의 권한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이 된다고 해도 대통령이 욕먹을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뭐 특별사면으로 나오든 가석방으로 나오든 어찌됐든 일단 출소하게 되면 적어도 삼성전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능력을 떠나서 대기업 총수가 구치소에 들어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기업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추락할 수 있거든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평가를 보면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인데 일단 마인드 자체가 저는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뭐 그저 그런 중소기업 CEO들도 이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가서 뭐 잘난 체 하기 일쑤인데 이재용 부회장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모습은 그래도 잘 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패권 다툼에서 애플을 꺾은 날에도 위기를 강조를 했었고 반도체 실적에서 인텔을 꺾고 세계 1위에 오른 날에도 뭐 우리가 여유 부릴 시간이 없다. 기술 격차를 더 벌려야 된다. 이런 초격차 전략을 강조를 했었죠. 그리고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기저기 해외를 다니면서 직접 발로 뛰죠. 지금 파운드리에서 TSMC와 거의 목숨을 걸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EUV 노광기가 거의 핵심이잖아요. 그 EUV 노광기를 한 대라도 더 공급받기 위해서 독점 공급사인 ASML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네덜란드로 직접 비행기를 또 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모습을 봤을 때 그래도 총수로서 이 정도면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재용 부회장이 그래도 조기 출소하게 되면 아무래도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주가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오후 2시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했죠. 보통주는 아예 플러스 전환이 됐고요. 이 우선주 같은 경우는 원래 소폭 상승하고 있었는데 그 상승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혹시 다른 호재가 있나 제가 찾아봤는데 딱히 주가가 반등할 정도의 호재는 눈에 띄지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소식이 알려지면서 약간은 주가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뭐 그렇다고 뭐 드라마틱하게 크게 오르는 건 아니고요. 아주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서 할 게 정말 많죠. 일단 미국에 20조 투자가 당장 들어가는데, 사실 후보지가 아직도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오늘 기사를 잠깐 보니까 원래 오스틴으로 거의 확정이 되는 분위기였는데, 이게 또 뒤집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른 후보지였던 뉴욕과 애리조나가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대기업 총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극명하게 갈릴 겁니다. 그리고 고덕에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인 P3 라인이 이제 막 올라가는 중인데, 예상되는 투자 규모가 거의 40조에서 50조 수준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M&A도 추진 중에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 거의 유력하죠. 뭐 NXP 반도체나 인피니언 이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파운드리 업체인 글로벌 파운드리도 지금 후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을 인수하든 기본 단위가 수십조에 달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총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뭐 특별사면이든 가석방이든 논의 중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오늘 기사로 봐서는 가석방이 유력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주식 채널이니까 일단 다른 문제는 논외로 하고, 이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호재라고 할 수 있고요. 삼성전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반도체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광복절을 전후해서 업무에 복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100% 확정은 아니지만 일단 확률은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불확실성이 하나 해소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플러스 요인이 되면 됐지 마이너스 요인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8월 15일까지는 그래도 좀 추이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